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대구 일대만 남았을 때 남한이 민주주의 국가로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도저히 이제는 한국군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 해서 그때 모든 목사님들을 동원시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한 번만 하나님이 한번 도우셔야 되겠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부탁한 게 국회에 가면 국회 헌장을 열면 거기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거는 그 기도가 딱 끝나고 유엔에서 북침이라는 게 남침한 게 이제 결정이 나와지고 유엔에서 참전을 허락하는데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 필리핀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경제 대국이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이 경제 대국이었는데 일본은 대동아 전쟁의 전범으로 인해서 아시아의 대표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2위인 필리핀이 아시아의 모든 대표권을 가졌기 때문에 필리핀의 아시아의 국제기구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WHO라고 국제보건기구가 필리핀의 아시아 본부가 있고요. 또 하나는 ADB 아시아개발은행이라고 이게 이제 월드뱅크나 IMF 같은 국제기구인데 국제은행인데 각 나라에서 외교부에서 재무부에서 다 나와서 파견돼서 나와 있는데 일본이 돈을 제일 많이 내서 총재권은 항상 일본, 두 번째가 미국,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는 5개국이 합쳐서 이사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5개국이 합쳐서 이사권으로 있다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돈을 이제 그 ADB에다가 놓기 때문에 이제 단독 이사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85개국 나라의 ADB의 외교관들이 그 각 나라 외교부에서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이라고 식량연구소가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식량을 연구하는 농지능청 국가에서 다 박사들이 우리나라 박사들도 40가정 이상이 360을 체류하면서 모든 것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필리핀의 국제본부가 3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만 명의 전 세계 국제기구들이 여기 필리핀에서 옛날서부터 6.25 전서부터 여기 있는 거예요. 국제본부가. 그걸 왜 그러냐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에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세계를 대표하니까 유엔 본부가 미국에 유치하듯이 그리고 유엔이 적자가 많아서 미국이 한 45%에서 50% 돈을 그걸 감당하듯이 필리핀의 국제기구가 3개인데 있다 보니 유엔 사무총장도 당시에 필리핀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시아에서 대동아 전쟁 일본처럼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공산군들이 여기 내려온 거니까 이거는 유엔에서 참전해서 막아야 한다. 도와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유엔에서 설득을 해갖고 파견하게 한 분이 누구냐? 필리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고 존재하고 선교할 수 있고 미국에 목회할 수 있는 게 누구냐? 필리핀 때문이다. 왜 우리 필리핀 선교사들이 여기 있냐? 필리핀에 빚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빚을 갚으러 볼보로 우리가 와 있다. 맞죠? 아이, 시장이 조성일 목사 아까 잘못한 거야. 무슨 이 나라 사람들 나는 빚진 사람으로 와 있는데 얘네들한테 뭘 보여줘? 당신 엄청나게 우리가 빚진 걸 우리가 대신 와 있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그래서 우린 빚 갚는 심정으로 와 있는 거예요. 왜 미주총회에서 여기 와서 선교대회 하냐? 그걸 이제 알고 빚 갚으러 온 거야. 그쵸? 예, 자,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필리핀의 전적인 유엔 사무총장 때문에 유엔군이 한국에 참전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마닐라 호텔이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게 메가다 장군 해군 사령부였어요.
그래서 그 2층에 올라가면 메가다 룸이 있어요. 그 수영장도 있고 그게 스위트룸이야. 하루에 150,000이고 1층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룸이. 그럼 역대 대통령 메가다 그게 쭉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마닐라 호텔 가면 구경해도 돼요. 거기에서 메가다 장군이 이 아시아 함대 사령부를 갖고 있었는데 유엔에서 결정하자마자 그 메가다 장군한테 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너가 제일 먼저 참전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메가다가 인천으로 상륙하게 됐고 인천 상륙하기 한 달을 먼저 남겨서 인천에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 거기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이 상륙 직전에 등대에 불을 밝히고 이상이 없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불을 밝혀다오. 그러면 우리가 함포를 쏘고 상륙을 하겠다. 그럴 때 그거를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달 동안 그 작전에 참여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거기에 함께하면서 미국 CIA와 함께 그 일을 해서 등대를 밝히는 바람에 미 함대가 함포를 쏘고 상륙을 해서 모든 지원 허리를 끊어버리고 그때면서 전선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미국이 우리를 도운 게 아니라 필리핀 유엔 사무총장이 결정하고 미국은 거기에 따랐다. 아멘? 이건 바로 역사를 가로잡는 거야.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너무 복구하고 3년 동안 다 부서져 갖고 없어. 당시에 아시아에서 필리핀이 제일 잘 살으니까 알랑미를 수도 없이 버렸는데 알랑미를 먹고 나면 배가 고픈 거야. 이렇게 해서 한국을 못 보겠다. 미국에서는 밀가루 보내주는 거야. 그냥 매일 죽 써먹고 이것도 안 되겠다. 알랑미도 안 되고 죽도 안 되고 얘네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국제식량연구소가 어디 있다고요? 필리핀에. 그래서 한국의 토질에 맞는 흙을 배에다가 싣고 필리핀으로 와서 이 흙에서 한 배, 두 배, 세 배로 나오는 벼를 연구한 거예요. 그 벼가 뭐다? 통일벼. 통일벼가 일반 벼에 1년에 한 번 한 가마나 나면은 통일벼는 3가마에서 4가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농사 지면은 통일벼를 심으면 5년, 3년, 5년을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배고픔을 누가 해결해 줬다? 필리핀.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로서 필리핀에 와 있는 거예요. 나 한국 가고 싶어 죽겠어.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은 다 빚 갚으러 와 있는 우리가 대신 볼모로.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 쳐줘야 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파독 독일로 뭐 사방 일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어떻게 간호원들이 광부원들이 일하나 한번 가보자. 가봤는데 보니까 정말 힘들게 일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독일에 가니까 고속도로가 그냥 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 팡팡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경제 3요소가 뭐예요? 첫째 도로, 두 번째 뭐예요? 경제 3요소 도로, 두 번째 전기, 세 번째 뭐예요? 통신. 이 세 가지가 경제 3요소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 중에 경제 3요소 중에 첫 번째 도로망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굶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든 시기야. 그래서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걸 고속도로 하겠다니까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니고 있었던 김영삼, 김대중 두 김씨가 모든 대학생과 국민들 앞에 야, 우리가 지금 한 끼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어마무시한 경비를 들여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경부고속도로를 뚫냐, 돈이 어딨냐, 이거를 하려면 우리부터 밟고 지나가라. 포크레인 불도저 앞에 자기들이 누웠어. 여러분들 검색하면 나와. 밟고 지나가라. 반대한 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김영삼 말이 맞고 김대중 말이 맞고 박정희 죽이려니다 이랬어. 여러분, 제가 우리
눈이 세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육안이 있고, 하나는 지안이 있고, 하나는 영안이 있어요. 육안은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정말 일차원적인 사람이야. 지안은 지식을 갖고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50년 후, 앞으로 100년 후를 내다보고 내가 지금 돌을 맞더라도, 내가 지금 욕을 먹더라도 그 일을 하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내가 얻어 터지고 내가 여기서 쫓겨나더라도 50년 후, 100년 후에 이 경제 3요소의 첫 번째 내가 젖줄을 만들어 놓고 동맥을 뚫어 놓고 50년 후면 한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이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이 막 난리를 쳐도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이런 지안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영안이 열리면 말할 것도 없죠. 스데반 집사님이 뭐 할 일 없어서 돌에 터지면서 나한테 욕하는 사람한테 돌에 터지고 눈에 튀어나오고 피가 나오면서도 저 사람들 용서달 기도하겠어.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영안이 열렸으니까 필리핀에 와 있는 거야, 선교사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지향까지는 가져야 돼. 선교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는 것만 보고 말하면 이건 정말 어떤 때는 아주 패주기 수법. 최소한은 영안은 안 열려도 지향은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했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와서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서 원조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의 그 자원이 어디서 났다? 필리핀에서 원조해줬다. 한국의 경제 3요소 중에 대동맥을 하는데 그 돈을 누가 빌려줬다? 차관을? 필리핀. 그러니까 우리가 빚진 자잖아요, 한국은. 그럼 누군가가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나는 빚을 진 자로서 여기 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왜 와 있다? 빚진 자로서 빚 갚기 위해서 와 있는 거야. 자랑스러운 거야. 그치? 대한민국에 다 부서져 갖고 체육관 하나 없어. 그 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야, 장충체육관 하나 지어줄게. 그냥 지어줬어. 그게 대한민국 최초 체육관이야. 자, 필리핀에 없이는 한국이 존재한다? 안 하지. 그럼 필리핀이 없이는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없지. 미국의 자본들이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필리핀 없으면 여러분들도 그게 없는 거야. 유재일 목사님 좀 기분 나쁜 생각으로 동의 안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에 제가 왜 여기 있겠어요. 사랑의 빚을 안 졌으면 나도 미국 가 있어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 중에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받았으면 줘야 된다. 받은 걸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상일 목사님, 황태현 목사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왜 안 가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자, 그 이후에 이제 혈맹국이잖아요. 한국과 필리핀은. 그래서 한비수교 지금 80주년이 돼가요. 한비수교 60주년 때 제가 그 경찰청 대강당에서 한국의 국회의원, 한국 대사, 정부 다 해서 그게 500명 행사도 제가 한비수교 60주년을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해서 4번을 행사를 했어요. 양쪽 국가 간에 크게 했습니다. 한기청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80주년이 돼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이 필리핀이 없이는 도저히 한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한국 정부가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수 물자가 나오면 보통 한 5년 되면은 육해공군 차량을 다 교체를 해야 돼요. 바꾸는데 그것을 새 거로 부품 다 갈아서 새 차처럼 해갖고 필리핀에 700대씩 육군에다가 공군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이 방산산업이 많이 발달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꿈도 못 꾸던 비행기를 카이에서 만들어요. FA-50에서부터 시작해갖고 4.5 전투기, 5세대 전투기가 이제 스텔스기인데, 우리나라의 기술은 스텔스기 과정이 있어요. 근데 4.5하고 5세대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4.5세대는 미사일이 바깥에 달려있는 거고, 5세대 거는 미사일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스텔스기는 뭐냐면, 적군에 들어가면 레이더로 물어보면 파리로 보여요. 그래서 파리를 보는데 미사일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타켓을 내가 먼저 폭파하기 전까지, 쏘기 전까지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고 나올 때 이제 그게 들켜요. 그래서 어느 속도로 나오느냐, 이게 이제 5세대 전투기고, 근데 우리나라 기술이 4.5세대는 모든 스텔스 기능을 다 갖췄는데 안에다 놓으면 미국이 그걸 싫어해. 자기네 허락을 받아라. 그래갖고 우리 5세대 아니야, 4.5세대야 하고 그걸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요번에 판매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FA-50를 만들었는데 이걸 사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무 나라도 안 사주는 거야. 근데 이 국방부에서 투자한 돈이 천문학수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도체니 뭐 이런 걸로 재미 봤는데 중국에서 싸게 막 밀려 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다 뺏겨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수출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뭐 이런 거가 우리나라를 주도로지는데 수입에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방산산업이 나가야만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 길의 물꼬를 누가 터졌냐? 필리핀이야. 전 세계 아무도 안 사주는데 필리핀 국방부에서 전투기 한 대 FA-50이 얼마냐면 현대자동차 25,000대 파는 거야. 그거 12대를 사줬어. 그러면 차 몇 대? 아이고, 그냥 뭐 365일 며칠 돌려도 못 만들어내. 그거 이 나라가 사줬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12대가 들어오고 왔는데 마라위에서 반군들이 점령을 한 거야. 그거 말레이시아 이쪽에 무슬림들이 스나이프건이 2km에서 저격하는 게 스나이프건이야. 이거를 75종을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경찰 군인이 들어가면 숲속에서 2km 전방에서 숨어있다가 다 죽이는 거야. 그래갖고 필리핀 정부군이 반군을 소탕을 못하는 거야. 계속 당하는 거야. 그래서 국방부에서 회의를 했어요. 한국의 전투기 아주 비싸게 들여왔는데 저게 GPS가 달려서 30cm가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니 국방장관이 대통령한테, 두툴 대통령한테 이 FA 전투기 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갑차도 뺏기고 다 뺏겼는데 이것만이 마지막 솔루션입니다. 그래? 그밖에 없냐?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 그럼 띄워라. 그래서 FA-50를 하루에 10번을 뜬 거야. 밤이고 낮이고 뜨는데 떠서 때리면 정확하게 가서 때리는 거야. 그래서 며칠 만에 그것을 다 소탕해버렸어. 마라위를. 이거를 갖고 국방부에서 야, 우리나라 FA가 필리핀에 반군 속탄하는데 완벽했다. 여러분 유튜브에 치면은 FA-50 필리핀 반군 속탄 아주 그냥 막 마르고 닳도록 어마무시하게 아주 이용해 먹었어. 아주 그냥 긁었어. 그래서 어떻게 도무니 현상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말레이시아도 사고 저 남미에도 팔리고 해서 6개국 나라에 수출이 된 거야. 이게 전 세계 방산산업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2위가 됐어.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필리핀이 50년 전에도 우리나라를 살려주고 먹여주고 50년 후에도 지금도 먹여주고 살려주고. 나는 그래서 이제 끝났다, 난 돌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또 빚진 거야. 그러니까 또 연장할 수밖에 없어.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에서 함대를 만들었는데 이 함대 사라 우리나라 최첨단이다. 너네들 알지 않냐? 우리나라 IT 세계 1인데 이 최첨단인데 이걸 사라. 한국 함대를
다른 나라에서 사준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건 누가 사주겠어? 함대 하나가 750밀리언 달러야. 이걸 누가 사줘? 안 사주는 거야, 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또 공군도 사줬으니 해군에서도 우리 2대 사준다. 2대 계획해서 현대조선에. 그래갖고 2년 전에 2대 다 들어왔어. 필리핀이 한국의 함대를 샀는데 이것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함대들 해군만 모여갖고 몇 개국 나라가 시뮬레이션 전쟁 연습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매년 1등이야. 미 함대가 뭐 어마무시하게 뭐 이렇게 떠다녀도 우리나라 함대를 못 쫓아다녀. 우리나라 함대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냐면 바다 밑에 위로 날라오는 거 우리 그 레이더 자체가 우리는 미국은 뭐 1km다 그러면 우리는 막 5km, 6km까지 전파를 보내갖고 모든 오는 거를 다 한눈에 보듯이 다 봐. 그래서 전파 보내면 다 저기에 뭐 있다, 뭐 몇십 킬로 안에 거를 다 알아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딴 나라는 보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보고 다 타격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일이야. 그런데 이걸 안 사줘. 근데 그걸 누가 사줬어? 필리핀이 사준 거야. 그래서 그 길이 또 열렸어, 함대 세계로. 그런데 잘 보세요. 미사일 하나, 비행기 하나 팔으면 판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미사일 하나가 20억씩이야. 왜냐면 GPS가 달렸기 때문에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날아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가격이 워낙에 비싸. 그러면 필리핀이 FA-50 그 전투기를 사서 그냥 두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 1년에 몇 번은 쏴야 되잖아. 연습해야 되잖아. 그러면 한 번 쏠 때마다 20억씩 날아가는 거야, 한 대가. 그러면 계속 사들여야 되니까 1년에 수백억 원씩 들어오는 거야. 에?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전투기 2배나 있는 거 알죠? 숫자가. 그런데 전쟁이 나면 북한 전투기는 단 한 대도 못 넘어와, 우리 남한에. 왜 그런 거 아니? 북한 전투기는 육안으로 보는 것만 보고 타격을 해. 눈으로 보여야 저 전투기 떴네, 그때서 쏘기 시작해. 우리나라는 보이지도 않아. 이미 북한에서 출발했는데 이미 출발하는 거가 다 보여. 그러니까 넘어오기 전에 이미 다 날려서 다 타격해서 한 대도 못 남아.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레이더는 미리 반사시켜서 이 바깥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나한테 바로 와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다 타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전투기가 10,000대가 있어도 한 대도 못 넘어온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기술이 안 됐어. 그것이 해군에도 공군에도 육군에도 다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언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팔레스타인에서 밤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미사일을 600발을 날렸는데 위성에서 날리는 것마다 다 떨어뜨리는 거야, 가서 그냥. 그래서 불꽃놀이가 위에서 펑펑펑펑 터지니까 불꽃 축제야. 이 진짜게 떨어지면 도시가 박살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아이언돔이라고 그래. 그거를 탁 떨기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도 타트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삼성에서 만드는 그 시스템이 있어. 아주 우리나라 전역을 다 울고 쌌어요. 그래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99.9% 요격을 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각도가 어느 고도에 떠야만 다 맞춰. 그래서 북한에서 새로 나온 미사일이 세계 1위야. 이게 위로 안 가고 밑으로 적응해서 산 넘어 길 건너 고개 따라 이렇게 가서 때리는 이거를 북한에서 만들었어. 왜냐하면 다 맞추니까. 이놈들도 대단한 거야.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게 뭐냐면 통일되면 정말 대박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럴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필리핀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이 존재하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랬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른 거 없어. 우리가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러 와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 빚을 갚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